시장 요약을 하자면 코스피는 1.51% 올랐죠. 마지막에 급등하면서 오늘의 급등은 기계 로봇이요. 그리고 뭐 2차전지 나름 선방했고요. 플러스 뭐 AI, 바이오, 구구절절인데 추운도도 나중에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지금 뭐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사실 그 S&P랑 나스닥도 오늘 새벽에 굉장히 올랐고, 그리고 악재가 해소된 게 컸다 봐요. CPI. 미국이 사실 금리를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치 안에 벗어나지 않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오늘부로 호황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분들 많죠. 저도 아마 오늘부로 미국과 한국 동시에 호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배팅이 많이 성공하면서 다들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고 계십니다. 또 파워로직스도 오늘 꽤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파워로직스가 10,000원에서 9,000원에 뚫리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 심리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떨어졌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8%로 마감하자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앞으로 기대감을 주고, 서남의 하이퍼루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만 가득한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추운도체에 있어서 파워로직스가 사실상 부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 부진한 모습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이제 오늘 그 초연도체 10시 57분에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기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기사들이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원래 내려가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한국이라는 게 남 못 되면은 별로 그 말이 없거든요. 내용 다 그 남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사들도 악재, 그리고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결국에는 그 내려가라고 고사진하는 이유도 내려가면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 내려가면 책임 안 져요. 내려가면 너 책임, 올라가면 사회적 분배거든요. 사회적 책임. 원래 내려가면 집값도 내려가면 너 책임, 올라가면 사회적 책임해서 이제 그 종부세 날아오는데, 근데 이런 걸 좀 이제 없애야죠. 추원도체도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안 되는 기사만 나오는데, 뭐 안 되는 기사가 가장 쉬우니까 쓰는 건데 뭐 자신들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기사들은 나중에 해도 되죠. 뭐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누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반대로 그냥 어깃장 놓는 거지, 자신이 뭔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았으면 그런 것들도 다 오늘 가가지고 경찰분들이 한 번씩 떼찌떼찌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져야죠. 선진 사회가 되려면. 오늘은 초연도 5형제가 다 대박을 쳤는데, 초연도 5형제가 다 대박을 쳤죠. 초연도 5형제가 다 대박을 쳤는데 그 중에서 모비스가 가장 막내였는데 오늘 대돌격을 감행하면서, 사실 오전에 나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서남의 하이퍼루프, 그리고 또 중국의 베이징대 논문 비공개 소식, 그러니까 자기가 특허 내려다는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기사를 한번 맞고도 끝까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었다 봐야 초전도에 대한 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초전도체 주가 관련해서 원익을 나중에 뒤따라오는 걸로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오늘 어쨌든간 많이 오른 거에 비해 많이 안 올랐지만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초전도체에서 앞으로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적어도 내리지는 않았죠. 그래도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매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긴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로봇 시대, 기계 시대라고 하죠. 로봇 시대, 기계 문명의 시대가 왔는지, 정말 매트릭스의 인간과 기계 문명 시대가 왔는지 아는데,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빨로 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간 삼성빨은 뭐 오르기만 하면 장땡이죠. 다시 회복세, 원래 이거 그 어저께 19만 5천 원 가다가 오늘 19만 8,6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손해 보신 분들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으니 오늘 기준으로 한국이 또 갑자기 로봇 신세계를 뭐 이룩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오늘 서남이 마감을 납두고 3분 납두고 3시 20분에 장이 마감하는데요. 한국 주식은 3분 납두고 29%를 다시 올리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되게 또 인상 깊은 사건이었네요. 왜 내려갔었냐면 아까 10시 54분경에 기사가 나왔는데 표준연에서 LK99가 초원도체 검증 실패했다. 표준연에서 샘플이 좀 자체 뭐 표준연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올리면서 굉장히 3분 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이들 지금 뭐 환호하는 모습이고, 마지막에 올린 이유는 그
그 오전 10시 50분에 54분에 나왔던 기사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오후 한 3시 오후 3시 17분에 다들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상승하게 됐네요. 이를 통해서 사실 기사 하나를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은 앞으로 없어야겠죠. 기사 자체의 완성도가 좀 낮았다. 생각보다 기사가 정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시장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시장 지능으로 이렇게 마지막 상한가를 치게 됐네요. 금속 선물 거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선물 시장 뭔가 멋있어 보여서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왜 선물 시장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돈으로 가격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맞추려는 것. 돈을 이빠이 넣는 거죠. 위아래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돌을 괴는 것과 똑같아요. 돈을 괴는 것. 작은 돌을 괴면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겠죠. 종이를 돌로 괴는데 바람을 외풍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큰 무거운 돌일수록 외풍에 잘 안 날려가겠죠. 종이를 이제 시장 가격으로 보시고 바람 외풍. 그러니까 사실 선물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는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 추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분석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버리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 사고 팔고밖에 없어. 그냥 아무렇게 산 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사실 돈을 벌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기다리면 돈을 버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 그리고 가서 동네방네 자랑하세요. 나 선물시장 트레이더라고. 실제로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선물시장 트레이더라는 그 월스트리트나 한국의 여의도 직업은 트레이딩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 데 달려있거든요. 진정한 순수한 의미의 선물 트레이딩은 그냥 개인이 가가지고 냅다 사버리면 일단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셨죠. 위아래로 위를 사든 아래를 사든 어쨌든 간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돈으로.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방향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내가 샀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올랐을 때 파면 되고, 하필이면 내가 내려갈 것 같아서 팔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내려오죠. 그거 언젠가 내려오긴 하는데 브렌트유도 123달러까지 예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 보면, 근데 그때가 언젠지가 모르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네오위즈가 라이즈 오브 피라는 게임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오늘 평점이 있거든요. 게임 평점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많이 던지셨는데 네오위즈가 어제까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평점이 사실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평점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닌데, 이제 라이즈 오브 피가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는가는 문제인데, 사실 라이즈 오브 피 같은 이런 류의 게임이 요즘 유행하는 거 많은데, 사실 이거는 그 판매하고 난 뒤에 요즘에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 혹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방송인들에게 흥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네오위즈 사실 2주 전에 이미 말이 나와가지고 많이들 사신 분들은 어저께 다 정리하신 것 같은데, 어제 만약 진입하셨으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오늘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랑 막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오위즈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15%.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최근에 한국 게임들 되게 선전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사나이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2차전지가 되게 많이 버텼는데 89만 9천 원을 안 뚫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명실상부한 대전으로서 2차전지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끈다는 의미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선전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사실 에코프로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그 코스닥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더 큰 뭔가 필요하겠죠. 일단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살아나면 에코프로도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대돌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우리 포스코홀딩스도 살아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DX나 포스코홀딩스나 같은 포스코 이름빨로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 대장, 포스코가 사실 요즘에 어디 갔죠? 포스코가 한국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단한 거죠. 제 은행 계좌도 포스코, 우리은행 포스코, 강남 포스코 빌딩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이 포스코에 좀 많긴 한데, 포스코가 생각보다 이름의 값어치, 브랜드 밸류가 있어서 하는 것마다 지금 성공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 오늘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큰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포스코 홀딩스. 어떤 분들은 포스코가 나중에 대장 노릇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포스코 DX가 굉장히 오르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또 한 번 증폭되는데, 포스코 DX가 오늘 10.707%. 어떤 분들은 포스코 DX가 이제 대장 아니냐, 포스코 DX가 뭐 2차전지 대장 아니냐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2차전지의 대장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가 올라가는 이유가 포스코가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 노릇을 이제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고, 2차 전지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오르는데 자기 혼자 내려갈 리가 없겠죠. 가장 핫한 거니까. 이름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대코나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디자인 봤는데 실물로 보면 괜찮더라고요. 실물로 보면.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이 현대차의 문제점이 이 디자인 요런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능이 안 좋으면은 이게 비율이 좀 안 좋아요. 비율이 현대차 가장 큰 문제.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도 뭐 비율이 좀 이상해요. 비율이 좀 이상하다. 이게 타이어 사이즈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은 위아래가 좀 이상할 때 보시면, 이것도 타이어 사이즈가 약간 좀 애매하게 얇죠. 보면 뒷 타이어가 이게 왜 이러죠? 한데 무슨 뭐 연비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거를 뭐 이렇게 희생시킬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보다 생각보다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거 보면 나온 지 거의 뭐 이제 10년 더 넘지 않았나요? 그 디자인 있잖아요. 마세라티 아시죠? 삼지창. 그 차가 비율로 따지면 뭐 비율이 좋지, 생각보다 디자인은 뭐 그저 그렇거든요. 뒷모습은 막 기아차 닮았고. 근데 그 차가 이제 타이어 두께도 되게 두껍고 비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것도 지금 타이어를 이렇게 늘리고 차체가 살짝 늘어져, 타이어 바깥으로 늘리지 않고 안쪽으로만 늘렸어도 굉장히 좀 멋있는, 마치 레인지로버와 같은 느낌을 줬을 텐데, 너무 얇아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의 문제점이 다 이래요. 다 최근에 여긴 잘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죠. 캐딜락 CT5 세단이 너무 멋져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캐딜락이 사실상 한국에서 인기 있다, 갑자기 약간 거의 철수 분위기에 갔다가 갑자기 다시 되살아나는데, 에스컬레이드가 물론 이제 인기를 너무 많이 끌면서 에스컬레이드 그 대빵 큰 SUV가 이제 다시 했다가, 세단도 원래 인기 많았죠. CTS 예전에 참 많았는데 단종되고, CT5는 지금 팔리니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수요가 있죠. XT4 크로스오버를 연상시키는. 근데 딱 보면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BMW보다 나을지도. 오히려 BMW랑 벤츠 디자인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CT5.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서 또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캐딜락 원래 제가 살려다가 못 샀거든요. 캐딜락 살려다가 그 파는 게 없어서 진짜 파는 게 없었어요. 파는 게 누가 다 사가셨더라고. 근데 이게 중고차로 인기가 많은 게, 중국 분들이 이 캐딜락을 엄청 좋아한다 하시더라고. 예전에 국가 뭐 장차관들한테 캐딜락이 지급됐나? 아니 고위 간부들한테 캐딜락이 지급돼서 지금도 인기가 많다던데. 그래서 몇몇 모델은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직 있다 하더라고요. 단종을 딴 나라에서 일찍 시키거나 해도 마지막까지 중국에서 파는 경우가 좀 있다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될지 봐야겠네요. 미국 시장에 팔 것 같고, 한국 시장에도 GM 공장이 있는데 왜 잘 안 팔아주는지는 뭐 급락했으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는 또 잘 파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서 또 관심이 가네요. 근데 역시나 캐딜락의 가장 큰 좀 단점이라기보다 조금 애매한 거는 이 실내가 확실히 호불호는 좀 갈리는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GM차 특유의 또 실내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GM차 탈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GM차 한번 예전에 타봤는데 대우차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는 유행인 게 이거 뭐냐면 구두 같은 운동화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드레스 슈즈 구두 같지만 운동화 같은 거 이거 요즘 이거 코란인데 저도 사실 있어요. 일단 고백 좋긴 한데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놀러 갈 때 신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두 같지만 운동화처럼 느껴지는 거. 근데 이거를 직장에 신고 가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그나마 이거는 갈색이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거 검정색으로 신고 가면 솔직히 좀 이상해요. 발 통증에 지친 전직 운동선수 사업가들이 만든 이 신발은 세련미와 매우 편안한 운동화 밑창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격식을 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괜찮은데 일단은 근데 이게 편하긴 해요. 인정. 콜한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거 이런 스타일의 느낌이 많이 나죠. 정확히 말하면 위창은 구두고 밑창은 운동한 거. 장점은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 비가 올 때 좋긴 한데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도 사실 운동화인데 그냥 검정색으로 맞춰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거. 이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거 신고 가면 첫 번째는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은 좀 뭐랄까요. 나이키보다는 괜찮지만 그냥 그저 그래요. 실제로 안 신게 돼요. 왜냐면 구두를 신게 되지 이거 신다가 이제 이런 거 신다가 이제 구두 신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게 좀 여기가 좀 두꺼워요. 생각보다 위창보다 밑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구두는 일단 밑창이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밑창이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밑창이 좀 두꺼워서 실제로 그 신고 가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뭐라 해야 되지? 요구르트 파는 사람 같다 해야 되나? 좀 약간 어중떠중하게 보이긴 해요. 뭐 이게 키 커지는 거는 장점이긴 하네. 키는 커져 보이는. 지금 한진칼 때문에 난린데 한진칼이 갑자기 올랐어요. 26.96%.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이냐고 궁금해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겠고 뭐 펫핑거인가라고 의문해하고 있는데 펫핑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누가 누르셨는데 시장가면서 누르셨죠. 보시면 장난 없는데 여기 보세요. 장난 없다. 누가 이거 누르셨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실수건 아니건 간에 좋은 시장 가치를 찾아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펫핑거든 아니든 간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라는 CEO의 신화라고 했는데 최고 경영자는 기업이 이끌 기업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CEO가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로 과대평가합니다. CEO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신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형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형성하면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좋은 평판을 못 받죠. 그럼 끌려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혼자 내려야 되기 때문에 CEO라는 자리가 되게 냉혹하고 외로운 자리죠. 모든 책임자의 자리가 그렇듯이 올라갈수록 중간 관리자에서 위로 최고 책임자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의사결정을 형성한다. 제 생각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참여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니터링, 작업 모니터링 그리고 결정하기 참여 정도를 결정할 때 선택해야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지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죠. 독재자 형태가 있고 지휘자 형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비즈니스스쿨 스라이브 캐피탈 회장 지휘자 하버드 경영대 교수분이 쓴 글이라고 하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 애매한 선택이긴 해요. 독재자가 될 건지 지휘자가 될 건지. 지휘자 어려운 선택이네요. 어려운 선택. 제 선택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독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휘자라는 게 말은 이게 이상적으로
오케이긴 한데 이상적으로는 최고인데 근데 실제로 지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장, CEO가 회장 같은 자리면 대기업 회장, 정중 회장 같은 자리면 지위를 하겠죠. 왜냐하면 뭐냐 계열사 사장들이 아들 혹은 사위 혹은 자신이랑 가장 친한 그 자기의 최고 충신이면은 지휘자가 되겠는데 그냥 한 그룹사의 한 사장이라고 한다면 CEO를 독재자로 해야죠. 뭐 이거 지휘할 사람이 없는데 뭐 임원이 있긴 하겠지만 임원을 지휘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못 거두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주연은 지휘자 같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휘자. 고민인 것 같아요, 늘. 이제 제가 비트코인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보는 법 알려드리면 비트코인 보는 법 어떻게 보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와야 되지? 비트코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사실 나스닥이랑 거의 똑같아요. 나스닥을 추종하는데 이제 배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전 세계들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배율 신용 매수를 갈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나스닥이랑 똑같다 보면 돼요. 보시면 나스닥이랑 똑같죠. 이게 근데 지금 시간대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디 갔어요? 나스닥 이렇게 있거든요. 나스닥이 발표하는 순간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스닥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창이요. 보시면 비트코인 마지막에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지면 낮에 별로 큰 일이 없어요. 최근 트렌드 자체가 나스닥과 일직선으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롬니는 한국에서 유명하죠. 바이든과 트럼프를 넘어선 새로운 세대를 요구하며 은퇴하다. 유타주의 공화당원이자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랑 붙었었죠. 76세 오바마였나요? 아닌가? 오바마가 아니라 그분이셨구나. 오바마랑도 붙었었나? 여러 명이랑 붙었었죠. 76세에 그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미트롬니 공화당 유타주. 뭐 유타주가 좀 희한하긴 한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일단 지지 기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지 기반. 롬니가 생각보다 하는 약간 뭐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공화당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으로 둘 다에게 약간 잊혀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은퇴한 것 같은데 정말 좀 뭔가 일을 해보진 않고 대선 후보 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고 잘 나갈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은퇴가 되네요. 임기가 끝나면 저는 80대 중반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76세의 롬니 후보는 동영상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형성할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집중하고 싶다. 뭐 나름 근데 박수 칠 때 떠난 것 같은데 롬니는 많은 공화당 동료들이 정말 폭로했습니다. 롬니,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롬니 후보는 은퇴를 발표한 동영상, 바이든 후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제 옛날 세대의 정치인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서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옛날에는 좀 친했죠. 최근에는 많이 싸우지만 친했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은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에서 친구도 적도 없지만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지만 정치에서는 결국에는 유타주의 공화당원이자 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던 롬니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사실상 뭐 새로운 세대에 도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물론 이제 뭐 쓸쓸한 퇴장이긴 하죠. 이더리움 보는 법 더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냐면 이더리움 지금 여기 떠있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똑같고,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더리움에 다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의 그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코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연결돼 있다는 건, 어떤 조그마한 코인이 뭔가 급등락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영향 빵빵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요. 아직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하게 연결돼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삼성페이인 거예요. 삼성의 뭐 어떤 서버에 지금 연결된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카카오 서버.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결국 삼성이라는 뭐 하드웨어랑 어떻게 대충 연관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상으로. 보시면 등락폭이 좀 센데, 비트코인을 나스닥에 곱하기 2 변동폭으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이더리움은 사실상 이 중간선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위아래로 한 비트코인의 2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한 4배 정도 급등 기울기를 보이는 거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 제가 볼 때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기울기가 진짜 중요해요. 기울기. 최근에 그리고 돈 많이 번 미국의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분들은 기울기로 끝낸 거예요. 이게 나스닥인데, 이거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 제가 클릭해 놓은 게. 보시면 이 기울기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시점 있잖아요. 이때 제대로 트레이딩만 한 번 하면 거의 돈 한 달 안에 부자 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부자가 많이 됐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돈 벌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뭐 10대 부자는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의 규제가 좀 더 약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한 경사 기울기만 몇 번 잘 잡으시면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자본과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 왜냐면 이런 데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멘탈 관리와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한데, 게임 잘 하시는 분이 잘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데마 피게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오데마 피게가 사실 제가 늘 느끼기에 이거 그 밴드는 그냥 까르띠에 산토스인 것 같고, 요게 팔각형인가요? 몇 각형, 십각형인가, 뭐 하여간 1, 2, 3, 4, 5, 6, 뭐 이건 팔각형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뭔가 좀 멋있는 디자인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오데마 피게의 이 상징성이 있는데, 로얄오크. 단점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 근데 또 이 금색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금색. 엄청나게 또 부의 상징으로 됐는지. 근데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엄청 비싸더라고요. 가격도 얼마인지도 최근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2천만 원 할 때가 제 마지막 가격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롤렉스가 800만 원 할 때니까, 서마리노가 근데 서마리노가 지금 거의 뭐 2천만 원 갖다 한다고 보니 지금 한 5, 6천 하는 것 같은데, 스틸이든 뭐든 간에요. 이건 뭐 더 비싸겠죠. 금은 봐야겠네요. 오데마 피게가 근데 좋은 점이 그 스틸이라는 거, 그리고 스틸의 최고봉이라 봐야겠나요? 대부분 근데 스틸의 최고봉을 오데마 피게로 치시더라고. 금속의 최고봉, 메탈 시계의 최고봉을 할게요. 메탈 시계의 최고봉 오데마 피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의 오늘 급등세도 똑같이 중국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초연도체 특허를 앞두고 자신들이 뭔가 비공개로 정보를 돌리면서, 한국도 이제 조만간 에이펠 머테리얼즈와 같은 특허가 임박하지 않나, 좋은 논문 소식이나 게재 정보가 임박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많이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조금 내린 것은, 그 오전에 한국발 기사가 좀 안 좋은 게 뜨긴 했는데, 물론 뭐 해석은 사람들이 나름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15.6%로 마감하자는 해석이었고, 중국발 특허가 뭐가 있었냐면, 사실 어제 오후에 베이징대에서 이제 새로운 샘플에 대한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구리보단 조금 높은 저항, 그러니까 한국과 가장 유사한 LK99 복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제는 사실 이슈가 안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베이징대 분들이 비공개로 돌리고 자신이 특허 출원할 거라고 난리를 치면서 한국에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또 서남에 하이퍼루프 소식도 있었는데, 하이퍼루프 소식도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봐야겠네요. 환율은 1325원으로 왔다 갔다 하죠. 참고로 환율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환율은 솔직히 사람이 신경 쓸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어떻게, 그냥 1325원인 거지 뭐.
환율 가지고 뭐 난리 쳐봤자 별 의미도 없는데 이제 자신이 진짜 포렉스 트레이더다. 아, 저 포렉스 좀 아는데요. 외환 트레이딩 좀 해봤다. 이러면 이제 보이시죠? 곱하기 1000 때리면 되는데 500배도 많이 하시니까 극한의 레버리지 지금 한 5% 오르고 내렸다는 건데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흐름을 잡기가 애매하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되면 시간당 이렇게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환율 같은 경우 진짜 거의 환율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진 돈 그리고 가진 지금 레버리지 사실 다 잃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따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1320원을 잡고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샀다 팔았다. 여러분이 환율에 그 트레이딩 뭐 플랫폼에 있는 데에다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이제 포렉스 환율 시장을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곱하기 500배 하면 되고 지금 500배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5% 지금 오른 거죠. 기준치보다. 근데 환율 특징이 이 중간선을 가지고 위아래로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28원 가면 25원을 목표로 팔고 뭐 여기서 내려가면 위로 사고 하는 건데 1325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1320원을 딱 걸고 쉬워요. 트레이딩 하는 법. 사요. 계속 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야 이건 너무 비싼데라고 하면 이때 그냥 막 팔어. 조금씩 막 팔면 돼요. 여기서 막 팔고 여기서는 막 팔고 그럼 되는 거죠. 막 파는 게 뭔가요? 하면 막 파는 게 뭐냐면 막 파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파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감각으로 파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그럼 그게 혹시 트레이딩 그게 뭐 혹시 멋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요? 근데 맞는 게 왜냐하면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 자신이 가진 돈이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만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만약 1325원인데 지금 내일 갑자기 1328원이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반대로 날아가 버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자본력과 그리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푸틴과 김정은이 서방에 대한 뭐 적대감에서 공통점을 찾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상회담을 통해 우주 발사대죠. 근데 폰트를 되게 북한스러운 걸 잘 고르셨네. 로켓 발사대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소모전 김위원장 푸틴 국영인터 언론과 인터뷰에 낙관적인 발언했는데 제 그 생각에는 그 뭐랄까요? 근데 그만큼 러시아 급하다는 거였죠. 러시아가 북한에게 손을 벌릴 만큼. 근데 북한이 어쨌든 쌓아놓은 뭐 탄약은 많으니까요. 사실 만감이 교차할 텐데 예전에 사실 북한이 그 러시아는커녕 중국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 뭐 경제 성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런 시절도 오네요. 러시아가 이제 북한 투어 가이드도 해주는.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을 갈망하고 팽창주의 환상을 먹고 사는 서방을. 근데 웃긴 게 그 기정은 러시아도 팽창주의의 환상 좀 애매하긴 한데 팽창주의라. 근데 솔직히 북한 여권 가질래 미국 여권 가질라면 팽창주의가 뭐 미국 여권 가지겠죠. 솔직히 이 투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북한이나 러시아나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가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나. 지난주 김정은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말했을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것이었다. 뭐 러시아가 핵잠수함으로 유명하니까 자신들도 뭐 이번에 탄약도 주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생산 라인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차로 실어주면은 너희가 신기술 핵 뭐 잠수함도 뭐 엉성하게 하나 만들었던데 좀 신형 잠수함 만드는 기술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러시아가 잠수함 기술 좀 줄 것 같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으면 뭐 오히려 혼자서 북한이 날뛰는 것보다
조금 더 글로벌 협력 체계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뭐 전세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 크게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학교는 남학생에게 적대적인 환경. 한 세기 동안 더 성적을 받아온 여학생에게 더 적합한 교수법입니다. 약간 그런 게 있지. 얌전히 수업 들어서 말 잘 들으면 이제 너 좋은 학교 갈 거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에 더 적합한 교수법이긴 하죠. 남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정책 위원자들은 위기를 선언하고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을 시급히 모색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학생이 남학생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왜 남학생들 같은 존중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그 이름을 확인해 본 결과 아마 여성분이신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하죠. 계속 2014년 미국 심리학 협회 저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여학생과 여성이 모든 과목에서 남성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알파걸, 뭐 알파걸 있는 거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이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애매했던 게 평등이라 해놓고서 옛날에 알파라고 했던 것도 웃기지만 알파는 뭐 힘들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게. 더 웃긴 거는 여학생이 이렇게 남학생보다 점수를 평균 점수가 좋으면은 이거를 뭐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고 아 그러니까 여성이 참 잘하네.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 세대들이 찔리니까 그런 게 있겠죠. 미국 세대들도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뭐냐 직업의 기회를 많이 안 줬으니까 솔직히 미국의 옛날 세대들 자기 혼자 찔리니까 그래 우리 딸 최고지 하면서 이제 여자 짱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가니까 뭐 힘들죠.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거 더 힘드니까요. 근데 여기 너무 공격적으로 썼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요즘 노바꾸긴 해요. 이거 썼다가 난리 날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자아이들은 그냥 싸우니까요. 싸우면은 뭐 감점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애들에 비해서 엄청 활달하죠. 좋게 말하면 활달한 건데 이제 감점 때리니까. 지금 소년 위기 주장은 남학생들보다 높기 때문 결국에는 조금 조용히 앉아있는 거를 중요시하는 학교 시스템에서 조금 활발한 남자애들의 그걸 인정해주는 학교 시스템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도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도 이런 이 다큐멘터리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뭐 학교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반응이 있어야겠죠. 뛰어놀 때 뭐 해주던가 그래야겠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원 의원들에게 AI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빌 게이츠요. 세계 기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빌 게이츠는 뭐든지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인공지능과 세계 기아 모르겠네요. 뭐 머스크 최고 경영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엑셀 소유주인 머스크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AI 잠재력에 대해 경고했다고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한때 정부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한지 물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I 인사이트 포럼 뭐 이거는 약간 예전이 아니라 최근인데 상원 의원과의 또 비공식 그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뭐 아시다시피 마크 주커버그. 근데 AI가 뭐 상원 의원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위협이 되려면 글쎄요. 아마도 그 합성 사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합성 사진이나 합성 그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실제로 국제적인 분쟁이나 심각한 내용이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또 규제를 위해 모였겠죠. 규제를 위해서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규제가 근데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AI 뭐 지금도 AI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결국엔 생각보다 AI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수요일 회의가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의 빠른 채택을 다루는 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시리즈 중 첫 번째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의 빠른 채택. 생각보다 그렇게 위협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수의 지도자가 상원 표결을 붙인 적 없는 법안도 다수 있습니다. 기술 규제가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는 생각보다 기술 규제 AI 규제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생각보다 안 똑똑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나온 이유는 생각보다 똑똑해지면은 어떻게 AI를 규제해야 되는가 약간 미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AI 규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지막에 글쎄요 이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AI 규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해진다면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올 것이냐
똑똑하다면 AI도 잘 알아서 협상하겠죠. 그러니까 AI가 너무 이기적, 똑똑하면 솔직히 이타적일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인 거에만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기아 AI가 똑똑하면은 세계 기아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죠. 자기가 자아를 가지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뭐 경고하는 게 물론 뭐 나쁜 AI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쁜 자아를 가진 AI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AI가 진짜 정말 똑똑한 강인공지능이 온다면 똑똑하게 해결하겠죠. 나스닥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CPI 문제가 해소되면서 CPI라는 게 결국에는 별거 아닌데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인플레이션 가지고 난리치는 일이 거의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예측치에 왔다는 게 확실시 되면서 나스닥도 오늘 새벽에 사실 급등을 했어요. 계속해서 급등 아니라고 하는데 급등이죠. 급등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여기 이 타임을 기준으로 뿅 올라가는데 물론 마지막에 좀 내려갔죠. 왜냐면 워낙 많은 기업 대표니까. 각도 기울기를 봤을 때 급등이라 보면 되고 0.38이 뭐 장난하시나요가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습관을 드시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왜 100이냐? 왜 100이죠? 38% 폭등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레버리지라는 걸 쓰기 때문에 100배를 곱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뉴스 볼 때 도움이 참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나스닥 1% 상승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제뉴스에서. 그러면 왜 장난하나? 1%? 나는 옷가에서 10% 할인도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카렌드라이버 기사 메인이 2024년 메르세데스 벤츠 CLE 쿠페 차이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전 딱 보고 이거 옆모습 보고 그랜저인 줄 알았어. 그랜저 IG 그랜저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솔직히 매너리즘 벤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벤츠 매너리즘 이 소자 중자 대자 이제 그 인기가 지나서 그 생각보다 포르쉐도 질려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떠난 판에 벤츠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디자인이 똑같고 뭐 답도 없고 이거를 누가 그 시레이 쿠페 가격 확인도 안 해봤지만 뭐 1억 넘겠죠. 1억 가까이 하겠죠. 1억 언저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음표밖에 안 찍혀요. 근데 아이폰 같은 뭔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CL인지 CLA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디자인은 이제 좀 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색깔도 IG 그랜저. 이거 IG 그랜저네. 그랜저 IG죠. 뒷모습은 좀 멋있겠죠 실제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솔직히 그 그랜저 IG면 다행이지 CLA랑 옆에 놓고 보면 이거 제목 보기 전까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지 구구절절 여기 뒤에 모습 보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막 샀어요. 승진을 해서.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혹시 CL이라고 알아 하면은 사람들이 뭐지? 이거 그냥 벤츠야 뭐야? 이거 벤츠 A 클래스 아니야? 이러면 이제 모양 빠지죠.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좀 내려간데 기사 오전 10시 57분에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이제 국내 부정적인 기사라는 것은 오전에 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하락한 감이 있는데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세로 마감해서 모두들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선암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폭발했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원래는 오늘 다 30%를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표준년 및 그런 기사에 대해서 물론 뭐 결과야 받아들여야겠지만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제약하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은 어느 정도 6.9%로 상승하는 걸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후에 완벽 분석이라고 하면 역시나 뭐 갖가지 특히나 중국이 특허 임박했다는 소식에 비공개로 돌렸으니까요. 중국이 새벽에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만큼 중국의 특허가 임박되었으니 한국도 뭔가 준비가 될 거라는 그런 소식에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우리 또 블룸버그의 친숙한 얼굴 손정희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손정희 회장님이 그 펀드가 좀 많이 망해가지고 위어크 같은 걸 많이 망해서 욕을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 올해 최대 규모 IPO를 이제 시행하시면서 다시 인기 스타로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100개 실패해도 하나 성공하면 바로 웃는 모습 실어주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올해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통해 48억 7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ARM, 칩셋 설계해주는 회사죠.
만들기도 하고 야망을 충족시키면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롱 배팅, 오른다에 배팅해가지고 드디어 성공했는데 IPO에 이번에 성공시키게 되면 바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거든요. 기업 가치는 최고로 일단 평가받고 기업 가치 평가를 얼마 해줬냐면 엄청나게 해줬어요. 거의 70조, 60조로 넘는 돈을 이제 평가해줬기 때문에 웃고 있는 표정이고 이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적자 펀드를 운영했다는 오명을 좀 씻는 생각에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칩 디자인 상장 진짜 타이밍이 좋았던 게 AI 성공으로 엔비디아 매출이 발표되는 순간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ARM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ARM을 상장시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오랫동안 기다림이 결국 빛을 발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성직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시는데 새벽 초연도체 해외 뉴스 새벽에 초연도체는 해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내일 아침 7시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APL이 갑자기 깜짝 발표하지 않는 이상 크게 별다른 호재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깜짝 발표 빼고요.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갑작스러운 호재는 예상돼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재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국내 뉴스에 악재는 다 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가진 않을까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팽배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침 7시 정도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번에 아이폰 15에 엄청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람들이 보상 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애플 자체가 이번에 보상 판매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판매 정책을 통해 아마 매출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 같아요. 출고량 자체를 극대화해서 조금 더 새로운 모델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애플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인 트레이드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하고 상대방 핸드폰 타 경쟁사의 업체를 파일을 좀 뺏어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애플 쓰게 만들고 플러스 알파로 통신사 혜택을 통해서 다른 거 쓰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져오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출시를 통해서 애플 고객들은 다 흡수될 것 같고 애플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고객들을 데려고 오는데 USB-C가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USB-C 때문에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이게 상징성이 있죠. 그 충전기 왜냐하면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좀 짜증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점이 꼭 어디 여행 가면은 너 그 아이폰 충전기야 나 못 써 이러고 서로 빌려줄 수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대화합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8월 23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불참해서 다른 후보들이 인기를 당연히 차지했는데 왜냐하면 얼굴을 알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체급이 낮긴 했어요. 불참으로 토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기사를 띄우긴 했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이겼다 봐야죠. 왜냐하면 트럼프 혼자 40에서 50%인데 다른 후보들은 3에서 5%니까 3에서 5%로 상승했는데 트럼프는 55%에서 하락해서 53%고 다른 후보들은 3%에서 50% 상승해도 4%죠. 한 4.5%죠. 4.5%로 뭘 비벼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라와스와미 후보가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비호감도도 동시에 상승하면서 라와스와미 후보가 조금 약간 그 공격 너무 젊은 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공격적이어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동시에 좀 정립했고 다른 후보들도 좀 애매하긴 해요. 공화당에 이렇게 인물이 없는데 결국에는 어중떠중하죠. 드산티스 고려하지 않음. 드산티스 후보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싶은가 본데 공화당 측에서는 드산티스라는 후보를 계속해서 트럼프의 라이벌로 세우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트럼프가 얘는 내 라이벌이 아니라고 도망쳤죠. 도망쳤다기보다는 회피했죠. 근데 어쨌든 드산티스는 계속해서 몇 프로죠? 드산티스가 한 9%? 16%? 지금 여기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거에 따르면 한 9% 정도 돼요. 트럼프는 한 지금 50%고 그러니까 5배 차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여유 마진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될 것 같고 아마도 무리 없이 공화당 경선 후보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